자식아, 정말 너니? 아버지는 평생 너를 찾아 헤맸단다. 하늘이 결국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구나. 삼촌 마음은 정말 이해돼요. 하지만 아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부산 건설 현장의 이 희미한 새벽빛 아래 청소부 박수민 29세. 먼지를 닦으며 노동자들에게 깨끗한 공간을 선사한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는 이를 소중히 여기지만 작은 진주 귀걸이가 잃어버린 가족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줄은 몰랐다. 25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를 그린 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자. 영상에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부산 외곽의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새벽 5시, 아직 희미한 여명이 하늘을 덮고 있을 때 크레인과 굴착기의 엔진 소리가 산업 교향곡처럼 울려 퍼진다. 콘크리트 타워들이 먼지와 첫 햇살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현장의 한쪽 구석, 자재 보관소 근처에서 청소부 박수민 29세, 이 하루 일을 시작한다. 낡은 초록색 작업복 재킷을 입은 그녀는 청소 도구 카트를 밀며 강철 빔, 기계, 시멘트 바닥에 묻은 먼지를 빠르게 닦는다. 거친 현장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빛 같은 미소가 떠 있다. 수미는 대구의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삶의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가족 없이 자란 그녀에게 이 청소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녀가 닦아내는 먼지와 정리하는 공간은 비록 건설 현장이지만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일하는 동안 그녀는 한국 민요를 작게 흥얼거린다. 그 나지막한 노래는 기계 소음과 어우러져 거친 환경 속에서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 그녀만의 방법이다. 오늘 현장은 오피스 고층 빌딩의 마지막 층이 완성 직전이라 특히 분주하다. 수미는 자재 창고부터 노동자 휴게실까지 이동하며 아침 근무 전 모든 것을 깔끔히 정리한다. 임시 막사의 의자를 하나씩 점검하고 기계 기름때를 닦아내며 어제 남겨진 도시락 상자를 정리한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나이 든 노동자가 그녀에게 말한 적이 있다. 박 씨 덕분에 깨끗한 곳에서 쉴 수 있어. 고마워. 그 말은 세정제와 뜨거운 햇빛으로 갈라진 손에도 불구하고 수민이 계속 일할 원동력이다. 수민의 작업복 주머니에는 보육원에서 받은 작은 진주 귀걸이가 늘 있다. 떠나기 전 보육원 직원이 준 선물로 SOM 전이라는 글씨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그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이는 그녀의 모호한 과거와 스스로 만드는 미래를 상기시키는 물건이다. 매일 아침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를 때 수미는 현장 탈의실의 작은 거울을 보며 속삭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뭘 하는지만 알면 돼. 그녀에게 건설 현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땀과 미소를 나누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두 번째 집이다. 부산의 여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한일 건설 현장은 굴착기의 굉음과 노동자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차다. 강철 자재가 쌓인 컨테이너들이 햇빛 아래 반짝이며 금속 미로를 이룬다. 그 속에서 최민재 58세, 한일 건설 회장이 검은 SUV에서 내린다. 정교하게 맞춘 회색 정장과 침착하면서도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그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점점 완성되어 가는 콘크리트 타워를 살피며 그는 자신의 제국을 일군 사람다운 세심함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오늘 최민재는 부산을 대표할 30층
오피스 빌딩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 그는 비계 옆에 멈춰 관리자에게 공정률을 묻는다. 동쪽 구역은 어디까지 왔나? 그의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에 엔지니어들은 서둘러 자료를 펼친다. 한 바퀴 돌고 난 후 평소처럼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지 않고 그는 노동자 휴게실 앞에 멈춘다. 그곳에서 박수민 29세, 이 임시 막사의 대형 창문을 닫고 있다. 어깨가 다른 초록색 작업복 재킷,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손으로 유리 위 먼지를 닦아낸다. 그녀의 순간적인 미소는 최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찌른다. 최민재를 놀라게 한 것은 수민의 청초한 얼굴과 더불어 왼쪽 뺨의 작은 점이었다. 이는 25년 전 부산공원에서 납치된 딸 수민의 특징과 똑같았다. 그는 4세였던 딸이 뜨거운 주방에서 생긴 목에 작은 흉터를 떠올린다.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공원에서 손을 잡고 웃던 딸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수민아, 아빠 곁에서 멀리 가지 마. 라고 말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녀는 사라졌다. 감정을 억누르며 최민재는 휴게실로 다가간다. 수민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중히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막 청소했으니 편히 쉬세요.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에 그는 더욱 당황한다. 그는 침착한 척하며 묻는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 수민은 미소 지으며 답한다. 1년 가까이 됐어요. 이 일이 저를 유용하게 만든다고 느껴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에 최민재는 직감이 강해진다. 로 돌아와 그는 20년 넘게 곁에 있던 비서 이 씨를 부른다. 이 비서 현장에서 청소하는 박수민이라는 여성을 조사해. 출신 기록 뭐든지 알아봐. 이 비서는 이례적인 지시에 놀라지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차가 현장을 떠나며 최민재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의 정장 주머니에는 모서리가 다른 사진이 있다. 사세 수민의 뺨에 점이 있는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지만 동시에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마음이 그린 환상인지 두려움이 엄습한다. 부산 도심 한일건설 본사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최민재는 호두나무 책상에 앉아 왼쪽 뺨에 점이 있는 어린 수민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본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넌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시간과 딸을 잃은 고통이 새긴 주름을 드러낸다. 현장에서 박수민을 만난 후 그녀가 잃어버린 딸이라는 강렬한 직감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매일 밤 그는 작업실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 딸의 유품을 꺼낸다. 꽃이 수놓인 손수건, 조그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25년 전 유괴 사건 경찰 보고서. 이 모든 것은 부산공원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세상을 잃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한다. 최민재는 비서 이 씨를 부르며 단호히 말한다. 이 비서, 박수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 출신, 보육원 기록, 2000년과 관련된 단서라면 뭐든지. 중년의 안경 쓴 이 비서는 신중하게 답한다. 알겠습니다. 대구의 옛 기관과 경찰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직감이 맞는지 확신하시겠습니까? 또 실망하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최는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25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다. 진실이 아니라 해도 알아야 해. 한편 현장에서 수민은 여느 때처럼 성실히 청소를 한다. 흩어진 콘크리트 파편을 쓸고 안전 표지판을 닦으며 공구 보관소를 정리한다. 오늘 현장 관리자가 그녀를 칭찬한다. 수민 씨,
여기 예술 전시관처럼 반짝이네요. 그녀는 미소로 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느낌이 스친다. 낯선 남자 최민재를 만난 이후 그의 깊은 눈빛이 그녀를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아는 듯했다. 수미는 고개를 흔들며 상상이라 치부하고 주머니에서 진주 귀걸이를 꺼내 심천 글씨를 만지작거린다. 보육원 이전의 기억은 없지만 이 물건은 이상하리만치 위안을 준다. 이 비서는 대구 보육원에 연락해 수민의 기록을 찾는다. 2000년 11월 비 오는 밤 4세의 수민이 낡은 재킷에 수민이라고 쓰인 이름표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되었다. 신분 증명이나 단서는 없었다. 보육원 직원은 당시 수민이 충격받은 듯 멍한 눈빛이었다고 기억한다. 이 비서는 대구 경찰서에 2000년 아동 실종 보고서를 확인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최민재의 딸 유괴 사건, 수민이 발견되기 6개월 전 부산 공원에서 발생했다. 보고서엔 뺨의 점과 목의 흉터가 묘사되어 현재의 수민과 완벽히 일치한다. 어느 늦은 오후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일 때 이 비서는 서류를 들고 최의 사무실로 들어간다. 회장님, 박수민은 2000년 11월 대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괴 사건 6개월 후입니다. 가족 정보는 없지만 그녀의 혈액형이 오페알스로 회장님 딸과 같습니다. 최는 사진을 꽉 쥐며 심장이 쿵쾅 뛴다. 그는 유괴 후 절망적인 날들, 범인들의 몸값 요구와 경찰 개입으로 그들이 도망친 때를 떠올린다. 또 뭐가 있나? 이 비서는 계속한다. 보육원 의료 기록에 그녀의 목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나옵니다. 또 유괴범들이 대구로 아이를 데려갔다가 버렸다는 오래된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최민재는 세상이 멈춘 듯 느낀다. 점, 흉터, 혈액형, 시기, 이름까지 퍼즐이 맞춰진다. 하지만 잘못된 희망이 또다시 상처를 줄까 두려움도 크다. 그는 창밖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보며 말한다. 이 비서, 더 확인해. 하지만 그녀가 겁먹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하는 줄 알면 안 돼. 이 비서는 답한다. DNA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 수미는 작업을 마치고 현장의 낡은 벤치에 앉아 솟아오르는 타워를 바라본다. 진주 귀걸이를 꺼내 달빛에 비춘다. SM 2000 글씨가 반짝인다. 희미한 기억, 여성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 그리고 어둠, 이 스친다. 나는 박수민, 그냥 청소부야 라고 스스로를 다잡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정말 텅 빈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부산 외곽 한일건설 현장의 저녁은 드물게 고요하다. 달빛 아래 콘크리트 타워들이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발전기의 낮은 소음만 들린다. 밤 9시 가까이 노동자들이 떠나는 후 박수민 29세, 이 혼자 늦은 교대를 마무리한다. 그녀는 오후 비로 젖은 목재 복도를 닦는다. 낡은 캔버스 신발이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다. 균형을 잃은 그녀는 세게 넘어진다. 보육원에서 받은 유일한 유품, 진주 귀걸이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복도 어두운 구석으로 굴러간다. 무릎의 통증을 참으며 수미는 일어나려 하지만 귀걸이를 잃은 공포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SEM 1002 새겨진 그녀의 모호한 과거와의 휘란 연결이다. 약한 공사장 조명 아래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귀걸이를 찾는다. 그때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나타난다. 최민재, 한일건설 회장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그의 핸드폰 플래시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체를 비춘다. 귀걸이를 주운 그는 SM 천 글씨를 보고 심장이 멈춘 듯하다. 2000년 그의 딸 수민이 부산 공원에서 유괴된 해다. 최는 수민에게 다가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한다. 이거 떨어뜨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쉰 채 떨린다. 당황한 수민은 귀걸이를 받아들며 더듬거리며 감사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 낯설지 않은 깊은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에 이상함을 느낀다. 괜찮아요? 꽤 세게 넘어졌어요. 그가 부드럽게 묻는다. 수미는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괜찮아요. 부주의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는 잠시 머뭇거리다 깊은 숨을 쉰다. 박씨, 할 말이 있어요. 이 귀걸이, 그리고 당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수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묻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는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낸다. 사세 소녀가 왼쪽 뺨에 점을 지닌 채 환히 웃고 옆에는 한 여성이 있다. 이건 제 딸 수민이에요. 25년 전 시종했죠. 그녀도 당신과 똑같은 귀걸이를 했고 뺨의 점도 똑같아요. 수미는 머리가 어지럽다. 귀걸이를 꽉 쥐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 한다. 제가 당신 딸이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과 방어로 떨린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 권력 있는 남자가 아버지라는 말은 터무니없다. 최는 진정시키려 손을 들며 말한다. 겁주고 싶지 않아요. 25년간 딸을 찾아 헤맸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 DNA 검사를 해줄 수 있나요? 수미는 한 발 물러서며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본다. DNA 검사요? 왜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눈물이 차오르지만 그녀는 사진 속 소녀의 미소, 매일 거울에서 보던 미소에 멈칫한다. 만약 동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녀가 속삭이듯 묻는다. 최의 눈빛은 희망과 고통으로 가득하다. 모든 걸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와 당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수미는 차가운 진주를 손에 쥐며 보육원에서 가족을 궁금해하던 밤들을 떠올린다. 알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계엄사 할게요. 하지만 틀렸다면 희망 주지 말아주세요. 최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수민 씨.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수민이 현장을 떠날 때 달빛이 그녀의 작은 그러나 강인한 그림자를 비춘다. 그녀 마음속엔 질문이 싹 튼다.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가족이 있는 걸까? 현장에서의 사고, 일주일 후 부산 종합병원 3층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한 하얀 조명으로 채워진다. 박수민 29세는 검사실 밖 벤치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진주 귀걸이를 손바닥에 쥐고 있다. 최민재의 요청으로 DNA 검사를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하다. 이 권력 있는 남자가 정말 아버지일까?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깜은 희망이자 두려움이다. 손이 새겨진 귀걸이를 보며 그녀는 단편적인 기억, 웃음소리, 따뜻한 손, 그리고 어둠만 떠올린다. 병원 사무실에서 최민재는 창밖 부산의 고층 빌딩을 바라본다. 이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손에 쥐고 책상 위 흰 봉투에 든 DNA 결과를 열지 못한다. 25년의 검색, 불면의 밤, 유괴 후 무너진 아내의 고통이 또다시 실망할까 두렵게 한다. 이 비서가 조용히 묻는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다. DNA 일치 확률 99%. 수민이 그의 딸이다.
안도와 고통이 뒤섞여 그는 책상에 기대 균형을 잡는다. 그녀가 내 수민이야. 그가 눈시울 붉히며 속삭인다. 최는 병원의 작은 회의실에서 수민을 만난다. 부드러운 창빛이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 수민은 낡은 작업복 재킷을 입고 호기심과 방어적인 눈빛으로 들어온다. 최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한다. 박 씨, DNA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은 25년 전 부산공원에서 유괴된 내 딸이에요. 그는 아픈 이야기를 꺼낸다. 사세였던 수민이 축제에서 납치되고 경찰 추격에 범인들이 대구에서 그녀를 버렸다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재킷과 그가 생일 선물로 준 진주 귀걸이가 남았다. 수민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묻는다. 25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족 없이 살았어요. 최는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답한다. 넌 날 멈춘 적이 없어. 내 엄마는 너를 잃고 견디지 못했지. 말을 잇지 못한다. 수미는 고개를 흔들며 일어선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방을 나선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한다. 이 비서는 수민의 어머니 김혜숙이 부산 외곽심리치료센터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아낸다. 유괴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진 그녀는 딸의 기억 속에 갇혀 있다. 최는 망설이는 수민을 설득해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센터의 작은 방에서 60세의 해숙은 피곤한 눈빛으로 수민을 본다. 수민, 내 수민이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민의 목에 있는 화상 흉터를 만진다. 수민은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따뜻한 손에서 위안을 느낀다. 희미한 기억, 자장가를 부르는 여성이 그녀를 안는 이 되살아난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는다. 최는 방 한구석에서 이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선다. 수미는 눈물 속에서 속삭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엄마와 아빠를 더 알고 싶어요. 그녀는 최를 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한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로 남고 싶어요. 현장에서 청소하는 박수민으로요. 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너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 아빠는 네가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 수미는 센터를 떠나며 진주 귀걸이를 쥔다. 부산의 별빛 아래 그녀는 마음의 변화를 느낀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아우르는 새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녀의 작지만 강인한 그림자가 현장의 고요 속에서 빛난다. 감동적인 재회 한 달 후 부산 외곽 한일건설 현장은 달라졌다. 콘크리트 타워들은 도시 발전의 상징뿐 아니라 인간적인 근무 환경의 증거가 된다. 박수민 29세은 여전히 낡은 작업복 재킷을 입고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청소 일을 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큰 사명을 품는다. 현장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 최민재 회장의 딸로 확인된 후 그녀는 한일그룹의 리더 역할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다. 현장 휴게실에서 최와 마주한 어느 오후 그녀는 단호히 말한다. 호화로운 사무실은 제게 맞지 않아요. 저는 먼지를 만지고 사람들의 웃음을 듣는 이곳에 속해 있어요. 수미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부터 시작한다. 콘크리트 먼지로 기침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작업장에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를 제안한다. 또한 튼튼한 벤치, 햇빛 차단 지붕, 무료 커피 머신이 있는 새 휴게실을 만들자고 최를 설득한다. 이는 보육원에서 힘든 날들을 위로해준 따뜻한 물 한 잔에서 얻은 아이디어다.
여기 노동자들은 힘들게 일해요. 쉴 곳이 필요해요. 그녀는 현장 관리자에게 열정적으로 말한다. 몇 주 만에 휴게실은 모두가 좋아하는 장소가 된다. 젊은 노동자 준호가 웃으며 말한다. 수민 누나, 여기가 부산 도심 카페 같아요. 수민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골 출신 젊은 노동자들이 건설업에서 성장할 기회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녀는 최와 협력해 현장에서 무료 기술 교육을 시작한다. 기본 용접부터 건설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가르친다. 첫 강의에서 작업복을 입은 수십 명 앞에 선 수민은 말한다. 저는 의지만 가지고 자랐어요. 여기 모두가 저처럼 더 큰 꿈을 꿀 기회를 가졌으면 해요. 그녀의 진솔한 말에 많은 이들이 감동받고 강당 한쪽에 선 최애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한다. 한일그룹의 연례 컨퍼런스는 부산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다. 최는 수민을 귀빈으로 초대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작업복 재킷을 입고 나타난다. 무대에 올라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정체를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란 소녀가 청소 일을 통해 의미를 찾고 결국 가족을 되찾은 여정. 가족을 찾기 위해 저를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그녀는 눈빛을 빛내며 말한다. 저는 박수민, 먼지를 닦아 모두가 숨쉬기 편해지는 사람이에요.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차고 앞줄의 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보인다. 수민의 변화는 현장을 넘어 확산된다. 그녀는 한일이 후원하는 빈곤 노동자 지원 기금을 제안해 식품과 의료 물품을 제공한다. 물품을 나누던 날 용접을 배워 조장으로 승진한 준호가 말한다. 수민 누나 덕분에 제가 더 할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수민은 진주 귀걸이를 주며 미소 짓는다. 그녀는 가족뿐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찾았다. 최는 딸에게 영감을 받아 수민의 제안을 전국 한일 현장에 적용한다. 그는 부산 현장에 자주 나타나 비싼 정장 대신 소박한 재킷을 입고 수민과 새 휴게실을 점검한다. 어느 오후 타워 뒤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최가 말한다. 너는 내가 생각지 못한 걸 했어. 여길 집으로 만들었지. 수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답한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아빠. 그리고 여기 모든 이들의 집이죠. 부산의 맑은 일요일 아침, 한일건설 현장은 기계 소음 대신 웃음소리와 불고기 굽는 향기로 가득하다. 박수민 29세는 현장 한쪽을 피크닉 장소로 바꿨다. 넓게 펼쳐진 방수포, 정돈된 테이블, 그녀가 준비한 음식 쟁반이 놓여 있다. 이 특별한 모임은 노동자뿐 아니라 새로 찾은 가족, 아버지 최민재와 어머니 김혜숙을 그녀의 세계로 초대한 자리다. 콘크리트 타워들이 따뜻한 풍경의 배경이 된다. 수미는 낡은 작업복 재킷을 입고 김치와 두부찌개 그릇을 정리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느 때보다 밝다. 그녀는 부산 외곽심리치료센터에 있는 어머니를 자주 방문하며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에서 영감을 받아 자장가를 불러준다. 아버지 최민재와는 늦은 오후 현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 더 이상 고급 정장을 입지 않고 소박한 재킷을 입고 수민과 새 휴게실을 점검하거나 그녀가 만든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 단순한 순간들이 두 사람이 잃었던 부녀 관계를 쌓는다. 피크닉에서 수민은 낡은 나무 상자 위에 올라 현장 스피커로 만든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은 밥을 먹는 날뿐 아니라 이 현장이 가족임을 느끼는 날이에요. 저는 여기서 제 가족을 찾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길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고 테이블 한쪽에 앉은 해숙과 민재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아직 허약한 해숙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네가 엄마에게 빛을 되찾아 줬어.
늘 냉철한 민재는 일어나 딸을 안으며 노동자들을 놀라게 한다. 피크닉의 하이라이트는 수민이 아버지에게 선물한 은 팔찌다. 민재, 해숙, 수민. 이름이 새겨진 이 팔찌는 재회의 상징이다. 제가 현장에서 일해도 가족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녀가 목이 메며 말한다. 민재는 팔찌를 차고 감동한 눈빛으로 답한다. 넌 가족이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 두 사람은 박수 속에서 서로를 안는다. 해숙은 말없이 팔찌를 만지며 25년 만에 미소를 짓는다. 피크닉은 수민의 가족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합을 강화한다. 나이 든 노동자 박 씨는 말한다. 수민 씨는 먼지뿐 아니라 우리와 경영진의 거리도 닦아줬어요. 수민의 변화, 휴게실과 기술 교육은 현장을 공동체로 만들었다. 민재는 딸에게 영감을 받아 수민 장학금을 만들어 노동자 자녀의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매주 수민은 현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부모와 저녁을 먹는다. 냉면을 먹으며 그들은 옛 이야기를 나눈다. 수민의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던 날, 해숙이 헌 옷으로 드레스를 만든 순간들, 수민은 보육원에서 자립을 배우고 단순한 일에서 기쁨을 찾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어머니에게 말한다. 이제 저는 아빠와 엄마가 늘 저와 함께였다는 걸 알아요. 식당을 나서며 수미는 부산의 별빛 하늘을 보며 진주 귀걸이를 만진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한일 현장, 새 가족, 노동자들은 그녀의 일부가 됐다. 그녀는 작지만 강인한 그림자로 걸어가며 희망과 사랑을 품고 새 여정, 청소부이자 딸이자 친구이자 영감을 주는 사람을 준비한다. 박수민이 가족을 찾은 지 2년 후 부산 외곽 한일건설 현장은 도시 발전뿐 아니라 인간애와 단합의 상징이 됐다. 콘크리트 타워들은 푸른 지붕에 깨끗한 휴게실, 편안한 벤치, 그리고 한일 현장 모두의 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제 31세인 수미는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며 현장의 영혼이 된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시멘트 길을 따라 청소 카트를 밀고 먼지를 닦으며 노동자들과 밝은 미소로 대화한다. SM 이천이 새겨진 진주 귀걸이는 그녀의 주머니에 늘 있으며 보육원 소녀에서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의 여정을 상기시킨다. 수미는 현장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 보육원의 힘든 날들에서 영감을 받아 현장의 빛이라는 커뮤니티 캠페인을 시작해 고아 청소년들이 건설업에서 직업을 찾도록 돕는다. 한일그룹과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현장에 소규모 훈련 센터를 세우고 용접부터 프로젝트 관리까지 기술을 가르친다. 센터 개소식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수미는 군중 앞에서 말한다. 저는 이 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손으로 가족을 찾고 우리 모두의 집을 만들었죠. 여러분도 각자의 빛을 찾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구석에 선 최민재는 자랑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수민의 유산은 그녀가 쓴 작은 책 먼지에서 빛으로로 퍼진다. 보육원의 외로움, 부모를 찾은 순간, 현장을 공동체로 만든 노력을 담은 이 책은 노동자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휴게실에는 수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그린 큰 그림이 놓여 있다. 타워 사이에 선 가족, 아래에 가족은 자신을 찾는 곳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그림은 한일 현장의 상징이 되어 끈기와 사랑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최민재는 이제 회장보다 아버지로 현장에 자주 나타나며 수민의 제안, 휴게실, 장학금을 전국 현장에 적용한다. 언론 회견에서 그는 말한다.
제 딸 박수미는 회사가 건물뿐 아니라 삶을 짓는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심리치료센터에서 해숙을 방문한다. 건강이 나아진 해숙은 수민과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보낸 생일, 남은 천으로 드레스를 만든 날들. 이 단순한 순간들이 25년의 이별을 이어준다. 어느 저녁, 한일 현장의 황금빛 노을 아래 수미는 작은 언덕에 서서 완성된 타워들을 내려다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옆에 서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사를 함께 지었다. 수미는 진주 귀걸이를 꺼내 SM 2000 글씨에 노을이 반짝인다. 저는 이 세상에서 먼지 한 톨이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단호히 말한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모든 먼지는 별이 될 수 있어요. 최는 딸의 손을 잡고 해숙은 수년 만에 밝게 빛나는 눈빛으로 미소 짓는다. 수민의 이야기는 가족을 찾은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꾼 이야기다. 한일 현장은 일터가 아닌 집이 됐다. 수민의 이야기를 좋아요, 구독, 공유로 나누어 끈기와 가족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세요.